요구한 거의 저 하나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이렇게 부정 의혹이 많은 것은 예사롭지 않다. 뒤에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의혹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검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고발 조치하고 검찰이 즉시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압도적인 표를 몰아줘가지고요, 3월 9일 딱 선거가 끝나면 저녁 6시 출구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은 입으로만 하는 거, 만약에 정권 교체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싹 넘어가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째로는 반드시 3월 9일 날 많은 투표를 해달라. 그래서 심판 선거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 하나 하고, 제대로 정부가 정말 뒤에 음모가 없고 진짜로 사과하는 우리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대통령이 나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이죠, 제가 속보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자, 그런데 진정으로 사과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번에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야권에서 이거 봐라, 결국 부정선거 그 못된 버릇 못 고치지 않느냐, 이래 갖고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 대대적으로 우리가 투표장으로 모이자, 이렇게 해서요. 그러자는 지금 정권 심판론과 정권 유지론이 한 최소 15%에서 많게는 27, 8%까지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말이죠, 청와대 박경미가 할 게 아니고 이 사안의 엄중성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해야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바로 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 그나마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은 그나마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자, 그런데 직접 육성으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제가 평가를 먼저 하고, 제가 이 박경미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선관위가 직접 경위를 잘 국민한테 설명하라, 그리고 이 대책 만전에 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본 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당부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사례가 바로 뭐냐면,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어제 5시경에 투표했던 우리 유권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말이죠, 투표를 마친 뒤에 투표지를 봉투에 담으려다가 봉투 안에 이미 기호 1번 이재명 딱
표시가 되어 있는 투표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 은평구 신사 1동에서만 나온 걸로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양천구 신월 6동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요, 이 실무자 실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투표관리 인력하고요, 투표소 시설의 제약으로 인해서 사전 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 모든 과정에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서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지만, 자, 신사동에 이어서 말이죠. 양천구 신월 6동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신뢰할 수 없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갈수록 눈덩이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선관위에서는요. 입장을 조금 전에 국회에서 말이죠. 이 중앙선관위 현안 보유가 있었는데 이 중앙선관위의 국회 현안 보고에는요. 박찬진 선관위의 사무차장이 여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느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100% 수용한다. 조금 늦었지만은 중앙선관위에서 시도의원의 실무자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수렴했고 확진자, 격리자 투표와 관련해서 이안을 만들어서 내일 1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 2개 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최적의 방안인지 찾아서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일선에서 투표 관리하는 직원들에게도 알리겠다. 3월 9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9일, 10일 연속해서 정개특위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요 여야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네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1인당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확진자 그다음에 격리자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혼란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고집을 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걷잡을 수 없는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선관위가 내일 오전까지 2개의 안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긴급히 제안하고 싶은 게 말이죠. 선관위가 이 안을 마련하면 내일이 7일이잖아요. 8일, 9일 이틀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관련 전문가들, 언론인들, 그렇죠. 이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여야 이 정치인들이 이 연속으로 이 전문 토론회를 개최해서요. 말하자면 선관위가 마련한 2개 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 즉 법적인 측면에서의 실효성, 특히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라.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제는 선관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선거관리와 관련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 권위 있는 기관의 이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안에 대해서는 신뢰성, 효율성, 그리고 이 합법성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내놓는 안에 대해서는 말이죠. 반드시 점검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NSC 회의 한번 주재하지 않느냐 했더니 바로 대통령 회의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또 한번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대통령이 바로 또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제 방송 아주 청와대에서요 모니터를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의도 우리 당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리는 국정원 무력화 방안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뭡니까? 국가보안법에 철폐하고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전부 원상 회복시켜라. 이런 지지선을 했더니요. 즉각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어요. 자, 이 정도로 참 민주당이 굉장히 제 방송에 대해서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와대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나서라 딱 얘기했는데 불과 뭐 한두 시간 만에요. 문 대통령이 진짜 나섰어요. 이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 첫째로는 이 진정성과 그다음에 사실성 이거를 신뢰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평가하는 내용 평가와 그리고 강구가 필요한 즉 정부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해서도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도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평가를 해주시고 제가 정권 심판 제대로 앞장설 수 있도록 내일 모레밖에 이제 없어요. 제가 지금 73만쯤 78만 3천쯤 됐는데 아직도 7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계기로 해서 80만 구독자를 제가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이 호응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사전 투표율이 역대적으로 제일 높아요. 36.93%.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제일 높은 지역 1등이 전남이고 2등이 전북, 3등이 광주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4등이 세종이에요. 44.11%. 근데 참고적으로 세종은요. 이 민주당이 지금 세종시장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은 바로 어디냐? 경기예요. 33.65%. 경기지사가 누구죠?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 망신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경기가 낮다는 얘기는요. 결국 뭡니까? 경기가 낮다. 이재명이는 도저히 못 찍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호남 쪽이 높다. 그러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지표가 많이 나왔다. 왜냐하면은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한 10%대에서 33%, 31%대까지 굉장히 넓게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 그러니까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까지 최고 올라간 게 한 70%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한 서너 배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표 행태를 볼 때 호남에 이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야권 특히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는 투표층도 굉장히 저는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의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은 거 1, 2, 3등한 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힘대로 서로 상반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당연히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의 집도끼들이 결집한 것이다. 시쳇말로 열받았다. 단일화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호남 득표율 30% 높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호남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ARS 여론조사 수치상 우리 국민의힘의 호남 예상 득표율과 비슷해질 것이고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만큼의 호남의 선택은 진취적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일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ARS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0-30%대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 이것도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상반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과거 선거 행태를 보면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이 유리했다. 이렇게 해서 반색을 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도요. 오늘 연합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연합뉴스 TV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측의 결집 강도와 내용이 훨씬 더 센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정권 교체를 위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 투표율 제고 독려에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요.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젊은 층의 윤 후보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2030 세대의 청년들이 전국 사전투표소에 줄을 이었고 이들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고령층의 사전투표가 선거를 거듭할수록 더 늘어나가는 측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요 여당에서조차도 이번에는 여야 모두가 대대적인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율 자체만 가지고서 유불리기를 따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 이 지점이 2030 세대예요. 그 2030 세대는 전례적으로 이 여권 즉 민주당 지지세가 많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2030 세대의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높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주 보수화되어 있어요. 특히 현 시점에서 60, 70 세대의 이 분노와 이 경로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30 세대 플러스 60, 70 이게 40, 50 세대를 포위하는 바로 이 세대 포이론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대 포이론이 사전투표에서 저는 작동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다면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압도적으로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요.
이 댓글을 보니까 사전 투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쁜 선관위를 처벌하라.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라. 그리고 선거를 개판으로 만든 도둑놈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아주 격분한 또 댓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는 곧 도둑질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 민심은 윤석열 후보의 압승입니다. 예. 그리고 전과자는 감옥으로 보내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댓글을 보면요,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자 파이팅. 예. 그리고 부정으로 승리가 약속된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승리하면 되겠느냐. 예. 그리고 투표 시작 전에 투표함을 철저히 점검하라. 그리고 대명 전지의 국격을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예. 그리고 투표를 결심합시다. 2번 윤석열. 예. 이렇게 지금 이 비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이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정이 구속하라라는 이 댓글도 있고요. 또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는 그런 성원하는 이 메시지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할까 봐서 당일 투표합시다. 이게 이제 경기도 쪽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미쳤다. 이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재인 보여주기식 말쇼다. 속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이네요. 자, 그리고 제2의 4.19도 불사합니다. 3.19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지금 분노가 말이죠. 전 국민에게 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난 것도 상당히 수상하다. 그리고 노정희 문재인 구속하라. 부정선거 중단하라.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책임져라. 문재인 책임져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반응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대법원 선관위 공수처 믿을 만한 기관들이다. 이건 아마 친 이재명 세력에 들어와서요. 댓글 굉장히 분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탕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은 우리 우파의 승리다.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합니다. 도대체 5년 동안 뭐하고 있냐. 그리고 조혜주 노정희는 휴대폰을 압수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러한 또 댓글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조속히 고발 조치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2개 투표소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것들이 이미 모든 걸 다 셋업해 놨다는 것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부실선과 무질서 억지 변명의 분노와 피눈물이 납니다. 반선과 사과 없는 민주당 이재명 총과 선관위의 야권 단합으로 3월 9일 본투표에 꼭 참가해서 2번 윤석열을 몰아줍시다. 그리고요, 투표는 당근해야죠. 그리고 문재인 책임져라. 선관위 구속하라.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도둑을 하겠느냐.
저번 섰고 또 섰고 참 큰 일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지금 뭐 격분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뭉쳐서 3월 9일 투표로 승리합시다. 또 실수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 장이라도 부정선거입니다. 노정희를 체포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 댓글을 보면요, 굉장히 열받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실 관리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기획된 부정선거다. 문재인 기획, 이재명 감독, 주연 선관위 모두 한 패거리.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이거 그러면서 이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은 하야하라, 이재명은 사퇴해야, 중앙선관 의원들 총사퇴하라. 그리고요,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노영민이가 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지금 비판적 댓글까지 올라와 있고요. 문재인 이재명 부정선거 획책 수포로 돌아가면 망명을 기획할 수도 있으니 대책을 서야 한다. 뭐 굉장히 지금 격분들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래서 이러한 분노의 표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3월 9일 전부 선거 투표장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정희 대법관, 이재명 무죄 판결자, 친여 좌파 선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다. 예.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선관위부터 개선하라. 3월 9일 뭉치자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항상 버스 지나간 뒤에 후회하고 뒷붙이는 당이다. 정신 차려라. 조작선거 잡아내라. 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에도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집권당은 이 각성하라. 뭐 굉장히 지금 아주 격한 반응을. 그래서 국립호텔도 아깝다. 국립호텔로 보내라. 그러니까요, 국립호텔도 아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부정해놓고 실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윤미향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화마 입은 사람들은 은망위원 좌살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더러운 나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다, 이 정도까지 아주 분하고 있네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이재명 망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일어납시다. 문재인 산불 났는데 못하고 있나? 여기 가서 불 끄지 않고 청와대에서 잠만 자고 있냐? 그리고 호남 투표율은 110%다. 각본대로. 선관위 모두 잡아 넣어라. 국립호텔로. 부정선거 이재명 사퇴하라.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나.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짐선관위 해체하고 사전선거 재선거하라. 그리고 선관위는 모두 무기징역 갈아엎어라. 이렇게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태경 뭐하노? 빨리 기자회견 발표해야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독재 인간들의 전유물이다. 당장 부정선거 구속수사하라. 그리고 우파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또 선거인 명부도 없는 사전선거는 무효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멸공 공산주의자는 멸망해야 한다. 부정선거 밝혀지면 다 잡아 넣어라. 예. 그리고 개표 메인 프로그램을 검사해 봐야 한다. 투표용지만 감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통은 정신형이다. 자, 이재영님, 그리고요. 부정선거 이번에는 못 참는다. 뭐라 해도 이번 선거는 윤 후보 당선이다. 총체적 부정선거구 선거 무효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이재명은 선동가구만. 대단합니다. 지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지금 댓글들이 달려 있고요. 체포하라, 체포하라, 당장 체포하라. 확진자 투표는 무효하고 재선거해야 한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놈들 선거지면 돈 다 뺏기고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발악을 해야 됩니다. 산불도 계획된 일이 아닌가요? 예. 대통령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놈이 대통령인가요? 아주 격분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를 차라리 폐지하라. 개정, 개표 부정 반드시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국민 4.19 혁명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당하고 말 거냐. 예. 선관위 체포하라. 재선거하라. 이재명은 사퇴하라. 자,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확진자 투표 다시 해야 한다. 재투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투표해야 살 길이다. 2번 윤석열 촛불답다. 해도 어지간히 해라 부정을. 산불도 계획되었다고 본다.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이재명 사퇴가 답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없다고 한 이준석과 하태경은 정치를 떠나거라. 영원히 지구를 떠나거라. 내란난다. 부정선거 대투표가 답이고 사전투표 몽땅 무효 처리가 답이다. 아주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자유당 부정선거로 어찌 된 줄 아느냐. 사전투표 2번 도장 반밖에 안 지킵니다. 우파는 두 눈 뜨고 투표함 감시하라. 일어나자 국민은. 확진자 투표 따로 날 잡아서 해야 된다. 선관위 구속하라. 국민들 촛불들해야 한다. 4.15 선거 무효 후 재선거 해야 한다. 이거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죄명아 제발 마지막이라도 사람 다워라. 앞으로도 무조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송해 주세요. 전과 사범위 민주당 대선 후보 말이 되나? 개판이다. 그리고 노정희 남편 한 의원 불 싸질러라. 비리 엄청 많다. 뭔 설명이 필요해. 관계자 당장 문책하고 수사에 착수해라. 부끄럽고 화가 많이 난다. 사전투표 무효 처리하고 산불도 의심스럽다. 이번 부정투표 국민들 일어난다. 선관위 이놈들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동시다발적인 산불 의심된다. 이거 말이죠.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김명수 및 선관위원장 구속하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분노에 말하자면 댓글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 관련된 뉴스들 집중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서 대책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